자, 우리 저번에 쌤이 이제 공통수업 때 살짝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3월 28일이 모의고사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우리가 한번 예비로 미리 또 한번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있긴 하지만 우리 그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또 모의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요건 이제 끝났어. 모의고사 오늘 칠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고2 때 모의고사랑 고3 때 모의고사는 정말 다릅니다. 얘들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경험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어쨌든 수능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잖아. 시간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물론 수학적인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겠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엔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수학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시험이 주는 압박감 그리고 시험에서의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모의고사를 칠 때 시간 관리 선생님 저는 항상 시험을 치다 보면 매번 뒤에 한 3-4문제는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친구 되게 많거든. 또 뒤에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보니까 풀었어요. 근데 시험 칠 땐 못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크게 3가지의 방식을 보여줄 거야. 이 3가지의 방식 중에서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쳐보는 거예요. 그냥 3월, 4월, 6월, 9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를 여러 번 쳐보면서 이게 좀 더 나한테 맞는데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봐야지. 다음엔 이 방식으로 택해봐야지. 해보면서 나한테 내 옷에 딱 맞는 내 몸에 딱 맞는 내 옷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해볼 거냐? 우리가 시간이 1시간 40분 있어요. 그죠? 자, 이 3가지 방식에 모두 다 통하는 반드시 관통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버리는 습관.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쌤이 이거를 원래 쌤도 원래 한 문제를 풀 때 매번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든 풀어내야지 하는 습관을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 옛날에. 그러다가 예전에 한 번 시험을 딱 쳤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고 시험이었어요. 그때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가 있잖아.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나는 그래도 나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한 중학생, 중3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지를 딱 받아서 문제를 푸는데 2번쯤에서 막혔어. 근데 내가 거기서 약간 수학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앞번호에서 문제를 못 푸는 게 말이 돼? 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붙잡았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거야. 한 번 핀도 잘못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한 번 잘못 들어가는 순간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계속 맴돕니다.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립니다. 접근을 한번 잘못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안 풀려요. 근데 쉬우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계속 붙잡아요. 내가 그때 이 2번 문제를 얼마나 붙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고민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니까 갑자기 종이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빡 집중을 한 거야. 요 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는 시간 가는지 몰랐던 거지. 그리고는 종이를 냈어요. 종이를 냈는데 종이를 내다 보니까 뒷면이 보이는 거야. 난 이게 한 페이지인 줄 알았지. 근데 뒤에 양면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뒤에 문제들을 아마 다 풀만 했을 거야. 근데 앞에 문제에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완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앞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예 뒤를 건들지 못했었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거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실력과 시험에서의 실력은 다르구나라는 걸 내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였냐면 버리는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풀이 방식이 뭐 시간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버리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버리고 딴 문제로 넘어가세요. 이거는 시험을 치든 과제를 하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버리는 습관 드리는데 자 첫 번째 방식 1번부터 우리 30번까지 있죠. 스트레이트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요 방법은 나 수학 좀 해. 나 원샷 원킬이야. 알죠? 나는 한 번에 그냥 1번부터 30번 쭉 다 풀고 끝!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수학 실력이 많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막힘없이 쭉 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뒤에 16번이 남아있어. 16번 쉽잖아. 근데 15번 어렵잖아. 근데 15번을 건드는 거야. 16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깡단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1번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예를 들어 13번에서 막혔어. 그러면 버리고 어떻게 한다? 넘어가서 14번을 풀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알겠죠? 그리고 뒤에까지 30번까지 다 풀어. 그러니까 나는 1번부터 30번까지 쭉 다 푸는 거야. 쌤이 실제로 이 방식을 택해요. 왜? 난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자, 근데 내가 그렇게 택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몇 분 만에 다 보냐? 40분 내에 다 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봐봐. 내가 30번 문제를 다 풀어서 40분 내에 다 푼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나 풀 수 있겠다. 보자마자 이건 조금 고민해봐야겠는데 하는 것들 내가 다 건너뛰어.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르는 문제들 몇 개 남잖아. 그 남은 문제들을 남은 시간 100분 동안 고민하면서 푸는 거예요. 또 같은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한 3바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이 시험을 딱 제출하는 게 이게 나의 목표였어요 원래. 자,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보면 좀 압박감을 좀 심하게 느껴.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한 11번 때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럼 딱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고민을 계속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5분을 썼어. 나 11번 정도는 풀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 있잖아 보통.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엄청 썼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들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너무나 많이 남았어. 그치? 그럼 이 12번부터 30번까지를 내가 남은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안 풀립니다. 자, 16번이야, 17번이야, 18번이야.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내가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쉬운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보여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왜 안 풀리지? 나 병신인가? 이거 3점짜리인데.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때요? 더 조급해집니다. 그럼 더 빨리 풀려 하겠죠.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어때요? 더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냐면 두 번째 방식이야. 1번부터 몇 번? 8번까지 먼저 풀어요. 자, 이게 뭐죠? 3점 문항들입니다. 3점 문항. 자, 그 다음 16번부터 어디까지? 19번까지 풀어요. 그 다음 23번부터 어디까지? 27번까지. 자, 이게 3점 문항입니다. 자, 3점 문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 풀어볼 만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막히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 자, 3점에서 막혔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넘겨요. 나 3점은 나 그래도 4점짜리 수업 듣고 있는데 3점 못 풀면 안 돼. 그러면서 붙잡다가 시간 또 다 날아간다고. 못 풀겠으면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알겠죠? 버리는 습관은 계속 유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압박감은 좀 덜해요. 왜? 그래도 쉬운 문제들 위주로 일단 다 풀었으니까 내가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날려서 조급해져가지고 뒤에 3점짜리를 실수하는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3점짜리 다 풀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해? 4점짜리를 가는 거야. 다시 어디부터? 9번부터 15번까지.
근데 나는 9번에서부터 15번에서 15번 정도가 좀 어렵잖아.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방법이 있겠죠. 9번에서 뭐 11번, 그 다음에 뭐 20번, 그 다음에 뭐 27번 이렇게 풀고 이제 4점으로 더 어려운 4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9번에서부터 15번, 20번부터 22번, 28번부터 30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 문제에 너무 시간 오래 쓰지 마세요. 알겠죠? 좀 짧게 치는 거야.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적어도 3분을 넘기지 마. 알겠죠? 고민을 3분을 넘기는 순간 그 문제는 어차피 못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넘기시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보통 많이들 채택하는, 내가 이제 학생들은 상담하다 보면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 쌤, 저는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이게 제일 많았어, 3번이. 1번부터 보통 내가 풀 수 있는 4점 문항까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 11번일 수도 있고 12번일 수도 있어. 몰라요. 번호를 딱 정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쭉 풀어. 그러니까 앞에랑 1번, 2번 섞는 거야. 쭉 스트레이트로 푸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1번까지 딱 풀었어. 근데 12번을 딱 푸는 순간 막히네. 제껴야. 그리고는 원래 스트레이트는 뭐였어? 13번이 막혀서 14번 푸는 거였잖아. 아니야. 뒤에가 더 어려울 거니까 그냥 어디? 16번부터 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는 어떻게? 쭉 갑니다. 쭉 가서 뭐 예를 들어서 20번까지 풀었어. 근데 21번에서 막혔어. 그럼 또 넘어가. 23번부터 갑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뭐 8번까지 풀었어. 근데 29번에서 막혔어. 그러면 다시 넘어가.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와? 12번으로 오는 거야. 이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두 다 버리는 습관을 여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채택하세요. 알겠죠?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요. 난 이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 하는 것들 채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월 대비 모의고사를 시행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50분부터 시작할게. 쌤이 원래 이제 2회분을 준비하려 했다가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자 해서 그냥 한 회분만 딱 하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하나를 더 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쌤이 따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3월 대비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 시간은 50분부터 9시 50분부터 몇 시간이야? 10시 50분에 11시 반까지가 시험 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험을 칠 거고요. 해설은 뒤에 1시간 정도 해설을 할 겁니다. 주요 문항들 위주로만.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그건 알고 계셔야 돼. 3평 있잖아. 우리 곧 있으면 3평이잖아요. 3평 점수가 수능 점수입니까? 아니죠. 3평을 잘 봤든 못 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적 점수는 여러분 나한테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일단 미적, 전범위 아닙니다. 범위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공통, 아직까지 우리 시간 많이 남았어. 한 7개월 정도 남았잖아. 그때 동안 실력 기르면 돼. 그때까지 뭐 미적만 할 거야? 아니잖아. 공통도 다 할 거잖아요. 그쵸? 실력 기르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절대적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대비 모의고사는 있잖아. 실제 모의고사보다 난도를 조금 어렵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 요게 난도가 어려워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더 편해집니다.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지면 어때요? 압박감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은 멘탈 싸움이야, 사실. 압박감이 덜하면, 멘탈이 괜찮으면 자기의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더 좋아져야지, 점점점. 그치? 그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실력이 이만큼인데 시험 칠 때마다 점수 확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내 실력만큼은 나와야 되니까 압박감이 덜하게 적어도 대비 모의고사는 어렵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부담은 그렇다고 내가 막 미친 듯이 어렵게 구성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조졌네 이 생각 가질 필요 없고요.
아, 이 정도면 나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쌤이 총 단과를 총 3군데서 합니다. 재수는 빼고요. 재수생들한테는 따로 시험지를 요거를 그 애들 성적을 따로 뭐 산출하진 않아요. 근데 단과 친구들은 다 산출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는 단과 학원에서 각각의 학생들의 평균 그리고 최고점 1등부터 한 5등까지는 선생님 한번 이번에 취합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개를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학원에 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번 잘 시험을 쳐보면서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한 3, 4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시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